원전 얘기 좀 해봅시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좀 있는데 현대건설이 뭐 이렇게 뭐 출사표를 던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그것보다 이거 어딨냐, 폴란드. 폴란드가 최근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그러면 이게 나왔거든요. 이 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침에 태피쇼에서 제가 놓쳐가지고 지금 원전 관련돼가지고는 미국 얘기도 있지만 유럽 얘기도 많이 큽니다. 근데 지금 유럽이 원래 전력을 어디서 많이 땡겼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폐쇄된 원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6기짜리 원전이 있었는데 근데 요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폐쇄됐어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6기 6기 원전이 왜 중요했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이거잖아. 우크라이나 6기 원전이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폴란드라든지 이쪽으로 전기를 수출하던 그런 플랜트였거든요. 근데 이 전기를 수출하던 이 플랜트가 지금 폐쇄가 됐다 그러면은 새로 전기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요 니즈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래? 그리고는 생산 단가를 어떻게 할래? 하고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랑 뭐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에서 제조 역량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도 거래가 많고 그리고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거래가 될 것 같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좀 수주가 떴어요. 이쪽 현대건설로 뜬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체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이 들어가가지고 한수원이랑 대우건설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돼가지고 현대건설이랑 그리고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거를 건설을 하던 기업들이거든. 그러니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관련돼가지고 지금 건설주 부동산 PF 이슈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눌려있는데 대우건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모기업 문제도 있으니까 대우건설은. 근데 대우건설은 솔직히 프루지오 워터파크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전으로 보기에는 다른 이슈가 좀 크다라고 보더라도 현대건설을 놓고 보시면은 얘는 건설도 부동산 PF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PF에 대한 노출도도 낮은 편이에요. 추가로 원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중흥이 인수했죠, 대우건설은. 그러니까 현대건설 지금 보시면은 현대건설이 월봉으로 눌려있거든. 근데 현대건설이랑 DLENC랑 그 다음에는 GS는 솔직히 좀 물음표긴 한데 GS도 그래도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의 큰 이슈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원전 이슈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 PF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이슈인데 DL이랑 현대건설은 PF 노출도가 엄청 낮아요. PF 노출이 많이 된 곳은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 거지.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이런 데는 PF 노출도가 없습니다. 또 경영도 보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사에 대한 건설사 자체 자본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대건설은 실제로 채권 발행도 많이 안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현대차 그룹이잖아, 현대건설이.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뭐 일단은 그래도 좀 배당이 좀 낮고 비싸게 거래되는 게 맞아요. 현대건설은. 건설사 지금 PER 보시면은 다 뭐 4배, 5배 이렇게 거래되는데 현대건설 비싸. 11배면. 건설사 중에서는 제일 비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이슈 플러스 지금 뭐 삼성역 재개발 이슈 플러스 현대차 계열사란 이슈 여러 가지를 놓고 보실 때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전 자체도 놓고 보실 때 원자력에 대한 종합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 원자력 그러니까 미국도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있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자력이 친환경으로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솔직히 친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풍력이 진짜 친환경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 풍력 발전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볼 거냐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원이라는 이 부분에 지금 정치권은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거를 정치적 구호로 놓고 보시면은 뭐 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기존의 탄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줄이고 우리는 친환경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내는 원전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원전이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지금 트렌드상에는 일치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앞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대. 그러면은 원전 건설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규모 발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대규모 발전도 탄소 배출을 낮춰서 지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원자력이고 하나가 천연가스예요. 풍력 태양광은
태양광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풍력 태양광은 또 그 시내에서 먼 곳에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돈 땡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는 뭐 지열은 솔직히 효율 안 나오고 수력 같은 경우에는 지을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지. 수소는 아직까지 기술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탄소 배출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당장 발전소를 지어라 그러면은 결국 이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카타르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천연가스를 태울 때랑 석탄을 태울 때,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탄소량을 배출해 보시면은 천연가스가 한 90% 정도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원은 아니죠. 대신에 탄소 배출이 매우 낮은 전력원이죠. 가장 현실적인 전력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전기차로의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로 100% 전환이 어렵다라는 것도 인프라가 못 따라줘서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실 때 천연가스 발전소 플러스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탄소 배출권 좀 사면은 아리백도 맞춰지거든요. 아리백이라보다는 탄소 배출 제로가 맞춰지지. 아리백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때 원자력은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원자력에 대해서 이거를 리뉴얼 에너지로 정의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또 정치권의 이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참 웃긴 게 대안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좀 그 구도가 많아요. 원전이냐 아니면은 풍력 태양광이냐.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겨루기인 게 서로가 갖고 있는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대규모냐 아니면은 소규모냐. 그리고는 이제 정말 시간을 들여서 100% 친환경이고 효율 생각 없이 때려박아야 되냐 아니면은 효율을 생각해야 되냐.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원전이나 아니면은 풍력 태양광이나 우리가 건설에 필요한 시간, 건설에 필요한 재원 이런 것들 다 따져보시면은 누가 더 친환경이라고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부분 또 풍력 태양광 그렇게 많이 박아놓은 유럽도 원전 없이 풍력 태양광으로만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혹은 저는 계속 천연가스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LNG 발전 혹은 LNG 직접 인프라 우리 도시가스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에너지 자원으로 남아있을 거다. 그러니까 석탄, 석유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이 개발되면은 수소 혹은 암모니아라는 게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거에 원전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드린 이유는 원전의 제일 좀 핵심이 원전 관련주들은 실체 없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비해서 제가 원전 관련주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제일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는 현대건설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때는 아니야 이건 투자하면은 좀 위험한 그런 주가까지도 올라갔었거든. 근데 지금 상황은 투자할 만한 주가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통 뭐 한전 KPS도 많이 이야기하고 한전 기술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누운 건 아닌데 많이 옆으로 지금 별로 안 빠진다라는 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윙으로 좀 잡혔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원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러시아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천연가스. 그 다음에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여전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또 천연가스 관련돼서는 조선업이 주목을 받고 원전 관련돼서는 원전 기술이 주목받다 보니까 두 개를 약간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또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수소 기술까지 가지 않을까. 수소는 실제로 태우면은 수소 플러스 약간 화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석탄이든 석유든 LNG든 결국 탄소로 만들어진 에너지원이잖아요. 요거를 산소랑 같이 태우면은 CO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수소나 암모니아는 궁극적으로 요렇게 되면은 물이 나와요.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난 뒤에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수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수소는 태우면은 물이 나와요. 그리고는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부르는 요 탄소 베이스, 석탄, 석유, LNG는 태우면은 CO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탈탄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탈탄소 다음으로 어디로 갈래 하는 그게 이거거든. 그리고 원자력은 뭐 태운다라기보다는 원자력을 이제 어찌보면 발전에 이용한다 그러면 방사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CO2도 인체에 치명적인 게 맞지. 근데 H2O는 인체에 치명적이지가 않지. 그러니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수소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원자력 그리고는 천연가스 그리고는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융합이 마지막이 아니냐 그러는데 핵융합도 방사능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핵융합도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밀도는 최고일 것이고 핵융합이 정말 상용화가 된다 핵융합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건 무한 동력이 되니까 그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소리인데 방사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지. 아무튼 그래서 원자력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좋더라.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테이버님 보통 얼마나 주무시나요? 그러는데 낮에 요새 한 3, 4시간 자고요. 새벽에 한 2시간 잡니다. 이 충곤증 때문인가 자면 잘 못 일어나. 그래서 4월부터는 일정 조정 좀 많이 하려고 방송국에도 얘기 많이 하고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일정 있는 것도 약속도 많이 빼고 있는데 진짜 4월부터는 쉴 거야. 안 되겠어. 4월부터는 진짜 좀, 저 이제 월요일도 격주로 나갈 거거든? MTN도. 그러니까 매경도 조금 줄이게. 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쉼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쯤에 부동산 위기가 터진다, 쉴 팀이 있거든 그러는데, 그래서 집에서 방구석에서 단타 치고 방구석에서 투자만 하게. 미장 얘기를 더 많이 해야죠. 미장 얘기를 더 많이 해야지. TSMC 열어봐봐. 미쳤어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됐는데. 깔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벌었네. 자, 아무튼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쏟기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 컨텐츠를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조금 원자력 이런 얘기도 쉬엄쉬엄 차분차분하게 하면 재미잖아. 그런 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